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시간, 더 디베이트입니다. 오늘 저희는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요즘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온코크로스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으로 신약 후보 물질 발굴의 효율성을 아주 크게 높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세포의 유전자 발현 정보를 담고 있는 RNA 전사체 데이터라고 하죠. 이걸 분석하는 좀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어떤 핵심 질문은 이거겠죠. 온코크로스는 과연 이 혁신적인 AI 기술의 잠재력을 실제 지속 가능한 사업 성과와 또 투자 가치로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희의 분석은 제공된 온코크로스 관련 자료에 근거합니다. 저는 온코크로스가 가진 그 기술적 우위, 그리고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 또 최근 보여준 폭발적인 성장세, 이런 것들을 볼 때 AI 신약 개발 시장의 핵심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요, 그 이면의 재무적 현실,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 손실이라던가 또 최근에 자금 조달 움직임들,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 자체가 원래 가진 그 높은 불확실성,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온코패스 이런 이름들이죠. 이 플랫폼들이 단순히 병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요. 질병의 근본 원인과 관련된 RNA 전사체,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 데이터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포 활동의 실제 그 설계도를 읽어내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어떤 약물이 특정 질병에 가장 효과적일지, 아니면 기존 약물이 다른 병에도 쓰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정교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 기반 분석보다는 한 차원 높은 정확도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기술력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증거는 이미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액이 약 11억 원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 무려 1000%가 넘는 그야말로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물론 이게 시작 단계의 매출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성장세는 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저는 봅니다. 더 나아가서 JW 중해제약이나 대웅제약 같은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은 물론이고요. 프랑스의 포피파마, 스위스 알파몰, 캐나다 베리셔널 AI 같은 해외 기업들, 그리고 서울대병원 같은 최고의 연구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은 온코크로스 기술에 대한 신뢰가 국내외적으로 잘 형성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그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공동개발 MOU는요, 표적 항암 치료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을 확장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45% 이상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 AI 신약 개발 시장에서 온코크로스는 충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갖췄다고 확신합니다. 2027년에 17억, 2028년에 300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매출 목표와 2027년 흑자 전환 목표 제시는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재무적으로도요. 현재 부채 비율이 6.5% 수준으로 매우 낮고 자기 자본 비율이 93%를 넘는다는 점은 아직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라는 방증이고요. 정부의 KEI 신약 개발 사업 참여 시 기술력을 공인받은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1000% 넘는 매출 성장률, 표면적으로는 정말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의 숫자를 좀 같이 봐야 합니다. 그 화려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온코크로스는 2024년에만 약 69억 원의 영업손실, 그리고 64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 쌓인 누적 영업손실이 무려 469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기업이 엄청난 속도로 현금을 소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요. 이 사업 모델의 재무적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입니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이건 더 명확해집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마이너스 8배 수준이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 역시 마이너스 35%에서 44% 사이를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자본 대비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오히려 까먹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상황에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7배를 넘는다.
이건 현재의 실적이나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야말로 주가에 엄청나게 반영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온코크로스의 높은 PBR은 시장이 미래 기술에 거는 엄청난 기대를 보여주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 기대가 빠르게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 주가 급락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한다는 어떤 핵심적인 양면성을 드러냅니다. 기대가 꺾였을 때의 충격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1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12 발행도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게 미래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인데 연매출의 12배에 달하는 규모의 자금을 이런 방식으로 조달했다는 것은 단기 유동성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 이면에 그만큼 현금 흐름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환 부담은 물론이고 향후 이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여기에 아직 행사되지 않은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 물량도 약 74만 주, 전체 발행 주식의 6%가 넘는데 이것 역시 잠재적인 주가 희석 요인입니다. 또한 만약에 외부 기술 도입에 따른 수익 분배 의무 조항 같은 게 있다면 향후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제약이 될 수도 있고요. 아토모아이즈나 SOM 바이오텍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서 온코크로스의 AI 플랫폼이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실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불확실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재무 지표상 손실이 크다는 점, 그리고 누적 적자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AI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으로 막대한 초기 투자와 긴 연구 개발 기간이 필요한 이 분야의 특성이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인 셈이죠.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 동력이 작동하고 있느냐, 그리고 미래 비전이 명확하냐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온코크로스의 기술이 시장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비율이 6.5%로 매우 낮다는 것은 외부 차입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투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고, 재무 구조 자체는 아직 위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5억 12 발행 역시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차원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2027년 흑자 전환, 2028년 300억 매출 목표는 단순히 허황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파이프라인 개발과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달성하려는 계획에 기반한 비전 제시입니다. 높은 PBR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손실이 아니라 미래의 혁신 기술과 그것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한 시장의 높은, 어쩌면 당연한 기대를 반영하는 지표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의 파괴적 기술 잠재력에는 그만한 가치평가가 따르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프레임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초기 바이오 벤처의 손실이 일반적이라는 점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누적 손실 규모가 470억 원에 육박하고 연간 손실 규모가 여전히 70억 원에 가깝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말로 덮기에는 글쎄요, 너무 큰 숫자입니다. 재무적 체력이 과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에 발행한 그 125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는 말씀하신 낮은 부채 비율이라는 지표가 어쩌면 가리고 있는 현실, 즉 실질적인 자금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미래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의 운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미래의 상환 부담과 대규모 주가 희석이라는 이중고로 돌아올 잠재적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다는 그 PBR, 이건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실망 매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재무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손실폭의 어떤 의미 있는 감소 추세라던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계획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한 성장 잠재력이라는 말만으로 현재의 높은 위험을 감소하라고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 2027년 흑자 전환에 실패한다면 그때 온코크로스의 가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하시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AI 플랫폼 자체의 실효성,
그리고 수익화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온코크로스의 핵심 차별점인 RNA 전사체 분석 기반의 랩터 AI는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안전성이 어느 정도 검증된 기존 약물을 다른 질병 치료에 적용하는 약물 재창출, 드럭 리퍼포징이나 특정 약물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적응증 확장, 인디케이션 익스펜션 전략은 상대적으로 임상 성공 확률이 높고 개발 기간도 짧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기술료 수입이나 마일스톤 같은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이것이 바로 AI 플랫폼의 가치를 빠르게 입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국내외 유수의 제약사 및 연구기관들과 맺고 있는 그 활발한 파트너십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질병 타겟에 대한 공동 연구나 최근의 ADC 공동 개발 같은 사례들은 온코크로스 AI 플랫폼의 기술적 우수성과 사업적 가치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파트너들이 괜히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은 이 기술에서 실제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 파트너십의 가치는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적 우수성과 실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봅니다. 자료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재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이라는 표현은 좀 냉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과 그 계약이 실제로 의미 있는 규모의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AI 플랫폼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또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발굴하고 검증하는 데에는 앞으로도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겁니다. 이건 뭐 끝나지 않는 투자 싸움이죠. 또한 AI가 아무리 정교하게 후보 물질을 예측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임상 3상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신약으로 허가받을 확률은 여전히 낮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개발의 본질적인 위험이고 AI가 이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만약 외부에서 도입한 기술이 있다면 그에 따른 수익 분배 계약 구조는 향후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온코크로스가 가져가는 이익의 크기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술력이 실제 회사 통장에 돈을 벌어다주는, 즉 수익으로 얼마나 그리고 언제쯤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 뉴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거죠. 시장 경쟁 환경과 위험 관리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AI 신약 개발 분야가 워낙 뜨거우니까 경쟁이 치열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온코크로스가 가진 RNA 데이터 분석이라는 독특한 기술적 차별점이 중요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구조 기반으로 약물을 디자인하는 접근법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애터마이즈와 같은 경쟁사들과는 다른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경쟁사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비관론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시장이 그만큼 유망하다는 방증인 수도 있죠. 정부의 KAI 신약 개발 과제 선정이나 꾸준히 확장되고 있는 글로벌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온코크로스의 기술 경쟁력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 평가 결과거든요. 또한 AI 신약 개발이라는 시장 자체가 연평균 40%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신약 개발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이 계속 타진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엄청난 기회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하면 혁신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차별화된 기술 접근법은 중요하고 그것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 우위가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AI 기술은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의 차별점이 언제든 따라잡히거나 혹은 더 뛰어난 새로운 기술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단순히 파이가 크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만큼 생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본질적으로 실패 확률이 극도로 높은 고위험 고수익 분야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지만 그걸 0%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임상 단계에서의 실패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는 기업 가치에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여러 번 지적했던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나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한 잠재적 주가 희석 위험은 투자자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미래의 기회 요인도 중요하지만 현재 발밑에 놓인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느냐가 온코크로스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온코크로스는 RNA 전사체 분석이라는 혁신적인 AI 기술력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JW 중해제약, 대웅제약, 포피파마 등 국내외 유수의 기관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 기술력을 검증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흑자 전환 및 2028년 300억 원 매출 달성이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하며 AI 신약 개발 시장을 선도할 충분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타나는 재무적인 어려움은 이러한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성장통이자 투자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온코크로스가 제시하는 기술적 비전과 그 RNA 분석 접근법 자체는 매우 흥미롭고 혁신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 손실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마이너스 수익성 지표로 대표되는 지속적인 재무적 부담, 미래 기대감이 과도하게 선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높은 밸류에이션, 애터마이즈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는 치열한 시장 환경, 그리고 아무리 AI의 도움을 받는다 해도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내포한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실패 위험은 투자 결정에 앞서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지속 가능한 수익으로 연결되어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앞으로 매우 신중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AI 신약 개발 기업 온코크로스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 그 양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온코크로스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재무적 안정성과 시장 경쟁, 신약 개발 성공률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 또한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논의된 다양한 관점과 구체적인 근거들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온코크로스의 미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진보와 사업적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이 기업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며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